어쨌든 이 수치를 보고 QLD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일찍 많이 넣어두는 게 답 아닌가? 괜히 나눠 사다가 상승장에 다 놓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장기 상승장이 이어지고 중간 하락을 버틸 수 있고 팔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거치식이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QLD의 높은 장기 수익률을 보고 거치식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 하락장에 버티기 위해 적립식으로 가야 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QLD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QLD와 지수 그리고 QQQ와의 5년 수익률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5년간 수익률은 다소 충격적이었죠. 당연히 2배까지는 차이 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16.05, XNDX는 13.52%, QQQ는 13.3%였습니다. 지수와의 차이가 2.53%, QQQ와의 차이는 단 2.75% 뿐이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1.21배, 약 20%에 그쳤습니다. 이는 2022년 나스닥 100 지수 자체가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QLD는 60% 가까이 하락되게 되어 1배수인 QQQ와의 편차가 확 줄어든 것에 기인합니다. 이는 지난 1년간 QLD 수익률이 37.64%인데 반해 QQQ는 23.7%의 수익률로 약 1.59배였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QLD는 수익률보다는 경로, 즉 언제, 어떤 방법으로 투자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 당해 연도나 특정 구간의 수익률을 백테스팅하고 조사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내가 투자한 해에 상승장이었나 혹은 하락장이었나에 따라서 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으로만 보면 이 QLD의 힘도 분명합니다. 지난 1편에 1년과 5년을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지수와 QLD 그리고 QQQ 10년치 수익률 비교입니다. QLD의 10년 연한산 수익률은 29.65%였죠. XNDX는 19.22, QQQ는 19%였습니다. 이건 정말 강한 숫자입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29%대의 수익률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ETF에서는 사실 보기 어려운 수준이죠. 우리가 보통 연평균 수익을 말할 때 우리는 QLD와 TQQQ를 많이 논하기 때문에 이 20%, 30%가 되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S&P 500이나 혹은 나스닥도 보통 연평균 11%, 12%, 보수적으로는 8, 9%에서 많이 나가면 12, 13%이 정도도 굉장히 사실은 수익률이 좋은 그 투자에 속하거든요. 모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걸 통틀어서요. 그런데 연환산 수익률이 29.6%라는 것은 굉장히 경이적인 기록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지난 10년 동안의 장은 매우 상승장이 우세했던 해였습니다. 이걸 반드시 감안하셔야 되고 역대급 장이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죠. 어쨌든 이 수치를 보고 QLD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일찍 많이 넣어두는 게 답 아닌가? 괜히 나눠 사다가 상승장에 다 놓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장기 상승장이 이어지고 중간 하락을 버틸 수 있고 팔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거치식이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10년 수익률을 실제로 얻으려면 그 사이에 있었던 하락과 계좌 변동성을 다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쯤 돼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QLD를 시작한 이래로 여러분들의 계획을 잘 지켜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과 전략이 마이너스 60% 구간이 와도 내 계좌가 반토막이 와도 여전히 한 톨의 누락 없이 잘 지켜질 것이라는 확신을 100% 하실 수 있으십니까? 프로쉐어즈의 자료를 보면 2026년 1분기 XNDX는 마이너스 5.82, QLD NAV는 마이너스 13.2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5, 6% 정도 빠진 구간에서 QLD는 13% 넘게 빠진 겁니다. 이게 바로 QLD의 현실이죠. 장기 수익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 중간 하락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지금 이 리포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현재는 당시보다 40% 이상 단번에 올랐죠. 또 최근에 QLD가 다시 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이 QLD는 거치식과 적립식의 차이는 단순히 수익률의 계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지난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건 큰 하락에서 버틸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멘탈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1편부터 1, 5, 10년간의 수익을 비교하고 수익률보다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넣는지가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한 이유입니다. 제가 1억을 한 번에 넣었는데 짧은 기간에 1,300만 원 이상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느냐, 더 크게는 30, 40, 50% 하락도 견딜 수 있느냐, 이걸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팔아버리면 백테스팅상 높은 수익률은 내 수익률이 아닙니다. 최근 하이닉스 3전에 10년 전에 들어갔다면, 혹은 뭐 불과 몇 년 전에 들어갔다면 이 현재 수익률을 다 먹으면 뭐 몇십억,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실제로 그 상승분을 먹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 또한 언론에서 접하셨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QLD를 10년을 놓고 수익률을 보면 연평균 환산 수익률은 29.65%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10년 전 1억 원을 넣었다면 약 13억 4천만 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실로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이 수익률은 10년 동안 이 하락장을 버티고 끝까지 들고 있었던 사람에게만 주어진 결과입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조금 눈치를 채셨나요? 저도 QLD가 들어가기 전에 백테스팅 사이트에서 닷컴 버블을 포함하거나 10년, 20년, 최악의 장을 포함해서 뭐 30년 등 뭐 심지어 QLD 탄생 전에도 이 많은 것을 테스트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도 많이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가장 멋진 1등의 혹은 최고의 수익률 갖고 싶으니까요. 탐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레버리지 투자에 뛰어드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미 흘러간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주가는 얼마나 상승할지,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언제 떨어질지, 혹은 언제 얼만큼 폭락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적립식이 이기는 장이 올지 거치식이 유리한 장이 올지를 미리 알 수 없다면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 또한 여전히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적립식 vs 거치식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지난 5년간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1억의 총액을 가지고 투자를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바로 준비했으니 그 내용만 보고자 하시는 분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에 곧 추가해 놓을 테니 설명과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은 계속 가볼게요. 그럼 어떤 사람이 거치식이 맞을까요? 첫째, 투자 기간 길다. 최소 10년 생각한다. 둘째, QLD가 마이너스 30, 40% 빠져도 팔지 않을 자신이 있다. 셋째, 이미 포트폴리오 안에서 SCHD, SGOV, 현금 혹은 채권성 자산처럼 방어 자산이 이미 따로 있다. 넷째, QLD 비중 너무 과하지 않을 때, 이런 분들에게는 거치식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미국 성장주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면 시장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오래 머무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댓글에서도 많이 맞장구 쳐주셨죠. 특히 QLD처럼 상승 탄력이 엄청난 ETF는 상승장을 놓쳤을 때 기회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저에게 공격 아닌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 현금 비중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상승장에서 기회비용 너무 크다. 다 놓쳤다. 어쨌든 QLD를 거치식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선택입니다. 대신 그 대가로 하락장에서 계좌 변동성을 정면으로 쳐맞겠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반대로 적립식이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 내가 고점에 한 번에 들어가는 거 너무 불안하다. 둘째, 하락장에 오면 오히려 추가 매수할 현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셋째, QLD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넷째,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을 아직 몸으로 겪어보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적립식이 훨씬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적립식의 장점은 최고 수익률이 아니죠. 이 적립식의 장점은 투자를 계속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지성 적립 많이 하시죠? 이게 1등 수익률 만들어줍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나요? 아니죠.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적립식을 우리 같은 범인들에게 많이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QLD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유리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오래 버티려면 내 멘탈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적립식이냐 거치식이냐 이전에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제는 거치식이냐 적립식이냐 둘 중 하나로 보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치식이냐 적립식이냐는 우리들의 영원히 풀지 못할 어떤 숙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반이라는 대안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제가 채널을 운영해 본 결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넣어야 되냐, 적립식, 거치식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많은 지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 저도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할 그런 맷집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젠가도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는데요. 이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반반이죠.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QLD에 넣을 돈이 1억 원이라면 5천만 원 먼저 진입하고 5천만 원은 6에서 12개월 혹은 뭐 몇 개월 동안 분할 매수. 이렇게 공격형으로 가시면 상승장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도 하락 시에는 추가 매수 여지를 남길 수 있죠. 두 번째 중립형이라고 하면 3천만 원 먼저 들어갑니다. 4천만 원은 매달 적립합니다. 나머지 3천만 원 하락장용 현금으로 가지고 계실 수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약간 시장이 상승이 과열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들어가시면 좋은 방법이겠죠. 보수형은 QLD 비중 무조건 줄여야죠. QQQM 또는 QQQ를 함께 섞어가고 또 SCHD와 SGOV까지 같이 섞는 방식. 이거는 QLD의 성장성은 오롯이 가져가되 계좌 전체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 자료 여러분 지난 편부터 보셨죠? 이 숫자만 보면 QLD는 분명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분기처럼 XNDX가 마이너스 5.82 정도 빠질 때 QLD는 마이너스 13.25 빠지는 것. 이런 상황이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거죠. 불과 4년 전인 2022년에도 이 하락장은 더욱 크게 찾아왔었죠.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QLD의 높은 장기 수익률을 보고 거치식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 하락장에 버티기 위해 적립식으로 가야 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QLD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수익률보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이란 뭐냐? 내가 이 전략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내 감정이 섞이든 섞이지 않든 거치식은 상승장에 크게 먹는 전략, 하지만 하락장을 온몸으로 맞습니다. 적립식은 최고 수익률 일부 포기하는 대신에 하락장에서도 계속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반반을 투자하는 혼합형 전략도 있었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냐 보다는 내가 어떤 방식이면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 이게 먼저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백테스팅은 항상 우리의 공포심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지난 편과 함께 많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